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보곤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앞두고 오늘이 그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는 대선 패배 후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리고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 저희 TV조선과 함께 100분 동안 펼쳐질 치열한 토론 잘 지켜보시고 과연 누가 진짜 당대표감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요. 후보들이 서로에게 응원을 담은 손하트 한 번씩 좀 날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하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아, 장동훈 후보도 크군요. 아, 안철수 후보는 또 보라트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명의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했는지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이재명 이 무지막지한 독재와 싸워 이길 사람 과연 누굽니까?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온 평생 싸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이기려면은 반드시 제대로 된 혁신,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저 정행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당대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시작인 사람이 당을 혁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 앞장서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꼭 재건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당의 사전 결정에 따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후보들은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고 계속하실 경우엔 제가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요, 이겁니다. 후보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림자처럼 돕고 챙기는 사람이 바로 보좌진이지요.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보좌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후보의 최측근, 보좌관이 말하는 후보의 장단점, 우리 후보님은요입니다. 보좌관들의 소개 영상 만나보시고 후보의 소감도 2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는 가장 왼쪽에 계신 김문수 후보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당협위원장 TF에서 삼선을 같이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머리가 발에 달렸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 분이에요. 현장 중심의 행정, 사고, 솔루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후보님 대선 때부터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딱 2달 된 보좌관이고요. 후보님을 언론에서 뵌 모습이랑 실제로 뵌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김문수 후보는 매사 진지하시고 전문가 이상으로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천력도 대단하죠. 매사 진지한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셨는데요. 말 그대로 팝팝입니다. 조금 너무 늦게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팝팝으로 인정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김문수의 보좌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보좌주인들이 저런 영상 찍는지 아셨습니까? 네. 예, 20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보좌관들이 저희 보좌관이 아니라 동지다. 함께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뜻을 함께하고 실천을 함께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동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잘 못해드린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조경태 후보 보좌관들의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태 의원실 박주아 비서관. 김정호 비서관입니다. 조경태 후보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너자이저세요. 체력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세요. 직원으로서는 조금 따라가기가 약간 어려운. 네, 그런 경치 하나 있죠. 네. 두 번째 장점도 뭐가 있을까요? 너무 검소하시고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요. 장난 아니시죠? 네, 똑같은 양복을 한 10 몇 년 가까이. 다 낡았죠? 영호 비서관님 생각했을 때 의원님의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휴가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직원들한테 보내주시는데 사장님이 안 가는데 살짝 눈치가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죠. 학구에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이제 공부하라고 강요 아닌 잔소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해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휴가를 그러면 편하게 갔다 와도 되는 부분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조 후보님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보좌진들은 저희 식구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조금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은 저 개인에 대한 엄격함보다도 우리 국민들께 좀 더 잘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보좌진들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후보 보좌관이 말하는 우리 후보입니다. 장동혁 당대표 후보 보좌관 한상필입니다. 장동혁 후보와는 국회의원이 된 처음부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 후보님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형 상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부지런하고 똑부러지게 소화하십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유감없이 똑부러지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연설문은 제쳐두고 현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셨거든요.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저희가 써드린 연설문은 냅다 버려두고 기차에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가 똑부러질 것 같아요. 후보님, 저희한테도 역할 좀 주세요. 예, 장동혁 후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초 드리겠습니다. 때론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괴에서 창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깬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묵묵히 따라주고 있는 우리 의원실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보좌관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실 인턴 비서관 박민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원님의 가장 큰 장점은 용기입니다. 계엄 표결, 선대위 지키기, 광복절 사면 반대 등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모든 보좌진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시며 인격적으로도 따뜻하게 정말 잘 대해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면모도 있으신데요. 바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신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들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몰입해 잠시 현실을 잊는다고 하십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시기보다는 늘 드시던 메뉴만 드시는 원푸드 애호가로 덕분에 맛집 탐방에는 조금 제한이 있죠. 특히 잔치국수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안 후보님 고개를 또 가로로 절레절레 젓기도 하셨는데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막내 보좌관이 성수동에 삽니다. 예. 그런데 성수동은 아시다시피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성수동에 있는 핫플레이스 방문을 해서 정말 다 함께 실컷 먹는 회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시고요. 쑥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후보들을 소개해 주신 보좌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이번 순서는 정치 현안과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를 OX로 들어보는 정치 현안 OX로 코너입니다. 저희가 질문 3개를 준비했고요. 후보들은 질문 잘 들으시고 내 생각과 일치하면 O, 아니면 X펜말을 앞면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힌 두 분 혹은 네 분 후보를 제가 지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한 후보당 최소 2번의 기회는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당명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당명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X, OX 팻말을 앞에 잘 보이도록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가 X를 드셨군요. 김문수 후보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입당하고도 당명을 7번 바꿨는데요. 당명 바꾼다고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더 헷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그런 신장개업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정말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 또 우리들의 사고방식, 또 조직, 교육, 연구, 정책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바꿔야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냥 속임수로 하는 이런 정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조경태 후보께서도 X를 드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질문이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당이 지금 현재로 내란당의 오명을 좀 서고 있거든요. 이것을 벗기기 위해서는 단단한 혁신, 아주 세찬 혁신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당명을 바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많이 무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께서는 왜 X 드셨습니까? 내란 정당 프레임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당의 쇄신은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변화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3초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정당 이름만 바꾼다고 그 정당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점은 민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부적으로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함으로써 민생을 제대로 살리는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면 이름을 바꾸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 중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당명은 그대로 가겠군요. 두 번째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과만 악수한다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다, 잡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 팻말을 앞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께 먼저 여쭤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뭐 사람과만 악수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정청래 후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과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보다 더 떳떳하게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손을 잡아볼 겁니다. 예, 옆에 계신 장동혁 후보님은 손을 안 잡겠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손을 내민다, 손을 내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해지는 것은 제대로 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 힘을 저희에게 얹을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
들어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당대표직 내려놔야 한다. 모두 동그라미 붙였습니다. 이번엔 조경태 후보께 먼저 듣지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우리 당은 사라진다, 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심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도층 확장이 가장 높은 저 조경태만이 국민의힘을 살려낼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에 약 4,100개 이상의 공직자를 우리가 공천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심판받는데 만약 패배한다면 당대표로서 공천에 대한 책임, 선거에 대한 책임, 당 운영에 대한 책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했다, 패배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OX를 통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질문과 답변에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질문 주제는 자유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최소 2명의 후보를 지목해 7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가급적 짧게 해주시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답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들으면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맞는 건지 부합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대권으로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 후보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또 갇혀 계십니다. EIU라고 영국의 유명한 분석기관에서 작년에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한 10단계 정도 떨어진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22였던 것이 32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불완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아주 강등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수치이고 국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파열음을 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통 보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8대0 파면은 정당하다고 보시겠네요? 탄핵의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면에서 다 올바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고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국민들의 통합에 저는 맞지 않다 이래 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흰 거는 희고 검은 거는 검었다 하는데 왜 그게 대한 자신감이나 어떤 소신이 없는지 참 답답하거든요. 혹시나 후보님 혹시나 강성 지지층 윤의견을 의식한 그런 발언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이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8대0이고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통령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당히 가혹한
그런 판결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저희들은 검토할 점이 많이 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하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가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 당에서 하는 탄핵과 우리 당에서 우리 대통령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후보님,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감싸주고 용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같은데요. 후보님. 아무리 잘못했다는 제가 조금 더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여러 가지. 네, 공당. 예, 저한테도 한 30초씩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곧 전혀 안 주면 돼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연이어서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당과 사조직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시죠. 네. 예, 공당은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것이 공당이고요. 사조직은 개인이 좀 잘못해도 그냥 끼리끼리 해서 그걸 덮어주는 게 그건 사조직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사조직에 준하는 그런 사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혀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저는 저보다 더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저 후보보다 제가 더하면 더하지. 예,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아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분명히 잘못됐댔잖아요. 그걸 인정하시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까? 지금은 일단은 불법인데 그것이 이제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탄핵이 될 만큼 그 정도의 불법성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이 과거에 젊었을 때 어떤 노동운동을 아주 세차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좀 실망스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경태 후보님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분 아닙니까? 그럼 같이 책임을 느끼고 그 조경태 후보도 그러면 사퇴를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절연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이어서 우리 장동혁 후보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8대0 탄핵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다만 재판 절차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반드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막고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해달라는 규칙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장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관저 앞에 갔던 의원 45명은 우리 당에서 퇴출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아니면 당이 결정한 방향과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론이라는 이 제도를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당론을 지금 적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이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알겠습니다. 당론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의원들 개개인이 가도록 당에서 특별히 어떤 방향을 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결국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당이 한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국면에 있어서 결국 지난번 탄핵처럼 결국 전체 의원 수의 10%밖에 안 되는 분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들이 당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왔었을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할 때 나왔지만은 이 군경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군인이라도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니요, 의원님, 예.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당은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95%의 의원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5%의 의원들이 다른 결정을 해서 당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그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잘못된 당론을 저는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증명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를 가고 헌재에서 난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그 이전 단계에서 이걸 탄핵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당의 당론을 따를 의사가 없다면 저는 우리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든 다른 당에 가서 본인의 소신에 맞는 결정을 하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 후보님께서는 분명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탄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습니까? 탄핵을 하면 결국은 국론이 분열되고요. 지금도 이미 탄핵으로 인한 국론 분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우리 당의 권한을 위임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당이 꼰대던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야 되는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전국의 주요 대학에 모두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우리 당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학생위원회를 총력을 다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지는 것만을 젊은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탄력성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동감 있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나이 젊은 분들만 수혈한다고 해서 젊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수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지방선거에 약 4,100명을 공천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 후보님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만 수혈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결국 젊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 어떤 부분이냐, 그건 여러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바깥의 의견도 들어서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고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활동하는 정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지금은 우리가 소수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것이 야당다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출마 선언에도 밝혔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몸살이지 않고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저는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시간과 규칙 잘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내부에서 총질하고 수류탄 던지고 이건 안 된다고 했더니 한 대표가 잘 알겠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회 때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후보께서는 본인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거는 기억의 서로의 다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다시 또 한 대표가 김 후보께서 거짓말한다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보도를 한 그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도를 보고 오해가 일어났던 것인데 바로 기사를 그 언론사에서 내림으로써 그거는 끝났습니다. 보도를 내렸다는 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셨을 테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을 하신 분이 그 요청을 하셔서 그 언론사에서 내렸겠죠.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영상으로 다 녹화가 돼 있는데 그 제목이 잘못 뽑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언론사에다 그대로 그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해명을 해서 잘못된 보도를 내림으로써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언론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났다가 바로 즉시 그냥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지금 영상도 있고 또 녹취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화하실 때 녹취라든지 영상 녹음 같은 거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언론사에서 녹음을 한다는 것을 허용했고 또 영상도 녹취를 영상도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와 녹음이 있는데 그 기사가 잘못 뽑혀가지고 마치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도 몰랐는데 바쁘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 후보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걸 다시 바로 잡아서 그 언론사가 그 기사를 내림으로써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안 후보께서 질문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 기사는 이미 내려져서 없습니다. 예, 그럼 한 후보의 주장이 맞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한 후보도 그 처음에 본인이 그 기사만 보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제대로
그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림으로써 다 이제 서로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TV 토론 기간 동안에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캐데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뭐 말씀해 보시죠. 그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런 드라마가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K 컨텐츠의 대명사입니다. 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내용은 뭐냐면 네. 걸그룹이 이제 그 선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악에 해당되는 그런 남성 그룹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런 그 애니메이션인데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정말로 중요한 그런 전기를 마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1당 당대표라면 이 정도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거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하고 같이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런 쪽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전한길 씨가 후보님 농성장에 찾아와서 나는 장동혁 후보만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보님을 조롱하거나 또는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고 사실 좀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그 앞에서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저는 뭐 무례하게 느꼈다기보다는 본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안 했는데 그게 마치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데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뭐 그게 무례하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일부러 와서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제 전한길 씨가 주장은 장동혁 후보님이 아니라 저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본인은 어느 후보를 특정해서 지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 저에 대해서는 많은 덕담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후보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입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하여튼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뭐 제가 다 논평하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그 입장이 불허되고 지금 금지되고 제한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연설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연설을 방해하거나 분위기를 흐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선관위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6박 7일 동안 이재명 특검이 가지고 있는 그 횡포하고 난폭한 우리 국민의힘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6박 7일간 농성을 하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참여하셔서 절대로 이 당원 명부를 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당은 희망이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 여러분들의 명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 굳게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송원석 대표도 지금 당사에 어젯밤부터 오셔서 같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도 한번 방문하셔서
당사에서 특검의 500만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같이 항의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렇게 가열차게 농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1야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된 팩트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후보님, 혹시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이야기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와서 요구를 했고 보도도 다 돼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당원 명부,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통일교에서 집중적으로 당원으로 입당된, 제가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요지는 제가 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요지는 같이 와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같이 항의 농성을 하실 생각은 없네요. 후보님께서 그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호도한 게 없고요. 그럼 됐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제가 질문도 계속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됐습니다. 최대한 그럼 하여튼 없으신 거로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하셨는데 우리 당사의 당원 명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셔서 함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한 농성을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사를 지키면서 농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집중하는 것보다 저는 법원과 특검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요. 어제는 또 특검과 법원 앞에 있었던 현장 의총에 참석해서 규탄사도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후보님께서 한번 이 영장을 한번 보시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라고 압수수색 대상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 어디에도 당원, 입당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저는 그건 직권남용이고 위법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힘을 모을 때는 또 모으기도 하고 각자 우리 장동혁 후보처럼 법리적으로 하실 분도 같이 또 법리적으로 하실 분들을 모여서 하시고 같이 우리 500만 당원들 중에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송원석 의원님 대표님도 거기 제가 주도권이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3개 특검에 의해서 인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순복음 교회나 또 극동방송에 거기에는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압수수색이 왜 나갔는지 또 출국 정지된 분들 이런 많은 과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여기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함께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도 같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한다 안 한다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그다음 제가 주도권이 그럼 장동혁 후보도 같이 좀 하시죠. 저는 이미 TF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TF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또 의원실에 대한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던 중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판이 다 중지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느 법을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5개 재판 계속 국민 서명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서명 운동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같이 하시겠습니까? 저도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태 후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좀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령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네, 네. 그다음 장동영 후보께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원이 재판을 제기하는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고 우리가 여당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법원도 네. 새로운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재명 주변 인물 5명 이상이 의문사를 했습니다. 이 의문사한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처장이라든지 유한기 처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의문사를 했는데 법인카드 하든 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의문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해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회여서 그런지 네 후보 모두 제가 뭐 별도 개입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규칙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식간에 흘러갔죠. 한 번 더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뜨거운 토론 열기를 좀 식힐 겸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밸런스 게임이요. 후보에게 주어진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상황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뭐 세로로 드시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들에게는 공통 질문 하나 그리고 개인 질문 2개가 주어질 텐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3초 안에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팻말 들어주시면 되고 이유는 20초 이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부터 나갑니다. 국민의힘에 꼭 한 명을 복당시켜야 한다면 누굽니까? 1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초 안에 답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들고 계시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님. 예.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 조경태 후보, 장동혁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을 꼽으셨고 안철수 후보만 이준석 대표를 꼽으셨네요. 네. 자, 장동혁 후보께 먼저 여쭤보죠. 왜 그런 선택하셨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전 시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 오셨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서 탈당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당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예, 조경태 후보도 말씀 주십시오. 네, 홍준표 후보는 우리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시키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1타 2피죠. 그래서 두 분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께 왜 이준석 대표 꼽으셨는지 20초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특히 이과 출신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20초 드립니다. 홍준표 우리 전 시장, 전 대표는 저희 오랫동안의 국민의힘의 동지입니다. 저와 고락을 함께 했었고 지난 경선에서도 저와 같이 참여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같이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밸런스 질문 2개씩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엔 안철수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면 누구랑 맺으시겠습니까? 1번 하남자라고 공격했던 권성동 의원, 2번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홍준표 전 시장. 2번 홍준표 전 시장을 드셨군요. 왜 그렇습니까? 홍준표 시장과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면 속에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선한 그런 면들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누구와 가시겠습니까? 1번 이재명 대통령과 10박, 2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1박. 하나, 둘, 셋. 정청래 대표와 1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여쭙죠. 20초 드립니다. 우선은 10박 대 1박 하면은 10박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청래 대표는 제가 당선된다면 같은 대표로서 이제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협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께 첫 번째 질문 드리지요.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 어떤 게 더 큽니까? 1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2번 김 후보가 약속했던 김덕수 단일화 파문.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예. 자, 1번을 드셨군요. 왜 그렇습니까? 20초 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계엄을 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크게 큰 타격을 줬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제가 알았더라면 꼭 말렸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팻말은 계속 좀 들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지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되기 1번, 2번 지금의 아내 설란영 여사와 결혼하기. 주저하지 않고 2번을 드셨군요. 20초 드립니다. 예, 뭐 제 아내와 이런 사회적인 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죠. 아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내와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제가 헤어질 수도 없고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후보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께서 앞으로 유튜브에 출연하셔야 한다면 어디 나가시겠습니까? 1번 김어준 TV, 2번 전한길 TV. 하나, 둘, 셋 골라주십시오. 조 후보께서 김어준 TV 나가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20초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후보는 그 좌파파리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진보파리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좀 고약한 그런 잘못된 것을 사고를 고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김어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지요. 조경태 후보는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입당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암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번 탈당 당시의 민주당과 2번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건 고민을 하시다가 들으셨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더 암울하다. 이유가 뭡니까? 예, 둘 다 도찐개찐인데요. 어쨌든 지금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의해서 내란당의 어떤 오명을 서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로 나오게 된 이유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장 후보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셔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 듣겠습니다. 20초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지요. 정치인 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대법관 장동혁,
이번 연예대상 장동혁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대법관을 선택하셨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20초 드립니다. 대법관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행정 공무원을 하다가 법관을 꿈꾸고 다시 사표를 내고 결국 법관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법관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것을 끝까지 대법관이 돼서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들도 많았는데 우리 후보들께서 재치 있게 잘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TV조선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입니다.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사다리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민심의 사다리입니다. 자, 식사 내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사다리 게임으로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온 질문들을 대신하고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상단에 이렇게 4글자가 있는데 우리 후보들께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이십니까? 하단에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폭탄 맛 이렇게 4가지 단계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운맛이 매울수록 또 질문의 수위도 높아지겠죠. 우리 후보들께서 4글자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사다리를 타서 도착지에 있는 해당 맛의 질문을 드릴 거고 답변은 40초 듣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문수 후보께 먼저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4글자 중에 어떤 글자 고르시겠습니까? 순한 맛을 택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중에서 하나. 네. 순한 맛은 다들 원하시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네. 그건 이 사다리 타기로 고를 거고요. 네. 국민의힘 4글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국? 네. 국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조경태 후보는 어떤 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힘 하겠습니다. 힘. 조경태 후보는 힘을 선택하셨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제 2글자 남았습니다. 민 하겠습니다. 민. 장동혁 후보는 민을 선택하셨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는 아쉽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네, 기회가 없습니다. 의로 자동적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보들의 질문 난이도가 좌우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다리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고요. 국민의힘 중에서 국을 고른 우리 김문수 후보 사다리부터 타보겠습니다. 사다리 출발. 자, 어디로 갈까요? 매운맛. 아까는 이제 순한 맛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3번째 단계 매운맛 질문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매운맛 질문은 뭘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김 후보님의 발언들 대부분이 철진한 방공 색깔론 프레임인데 혼자만 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공 색깔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특히 좌파들이 이런 일이 많은데 제가 바로 저 방공 색깔론에 있다가 지금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는데요. 7, 80년대에 유효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화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각종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 방공 색깔론은 꼭 필요하다. 그것이 변형된 형태로 우리 사회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체제 전쟁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전쟁이고 국민의힘이 체제 전쟁을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께 보내주신 질문 중에 폭탄 맛 어떤 거인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폭탄 맛은 본회의장에서 안 일어난 것 하나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 당대표까지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 질문을 피해서 매운맛을 고르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아서
폭탄 맛부터 순한 맛까지 4단계로 질문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후보 힘을 고르셨는데요. 조 후보 사다리 타보겠습니다. 출발. 네, 조 후보는 보통 맛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조 후보가 당첨된 보통 맛 질문은 이렇습니다. 6선으로 당내 지금 최다선이신데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인지도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40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국민 선호도에서 1등이 나오고요. 중도층에서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잘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어쨌든 저한테에 대한 국민적 기대, 중도층의 기대를 꼭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을 민주당에 맞서서 꼭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육박전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조경태 후보에게 국민들이 해준 4가지 단계 질문들 공개해드립니다. 가장 폭탄 맛 질문은 이제 여러 후보들께서도 같이 주신 질문 같아요. 특검에게 동료를 잡혀가도 지지하겠느냐. 그리고 매운맛은 이번에 언행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잘 피해서 보통 맛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동혁 후보 민을 선택하셨죠? 사다리 타보겠습니다. 출발. 장동혁 후보께서 순한 맛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순한 맛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어게인 전환길도 감싸면서 강성층을 두둔하고 있는데 중도층을 마음을 되돌릴 방안은 무엇입니까? 40초 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면 저는 우선 당원들을 먼저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를 한 번 볼 때 저는 당원들을 2번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나선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중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의 마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신기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동혁 후보께 국민들이 보낸 4단계 질문도 공개해 드립니다. 가장 폭탄 맛 질문은 전환길 씨의 지지를 받으시니 좋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매운맛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한 맛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선택권이 없으셨는데 예. 남은 건 이 폭탄 맛 하나군요. 그래도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안 후보님 폭탄 맛 질문 드립니다. 정치 시작한 지 이제 13년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친한파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4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한 지 거의 10년 동안 제3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선거 제도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집권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친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용산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공동정부를 하자고 약속한 사람이 그런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당원들이 그리고 또 의원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과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이 보내주신 4단계 질문도 공개해드리지요. 네, 폭탄맛 질문이 방금 들으신 질문이고 매운맛은 쇼를 하는 거냐 자꾸 도전이 이런 얘기였고 보통 맛은 여차하면 이번에도 철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사달의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심의 사다리 번외편. 이번에는 국민이 보낸 게 아니라 여기 함께 나와 계신 후보들이 상대 후보가 던지는 이것이 질문이다입니다. 저희가 각 후보 캠프에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 미리 받아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이 핵폭탄을 넘어선 가장 핵폭탄 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조경태 후보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안 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남아있는 이 당에서 탈당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조경태가 당대표가 안 되면 민주당 정당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 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께서도 우리 당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 정당 해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 조경태를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가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동혁 후보에게 드리는 후보들의 질문입니다. 친한계, 친길계를 넘나드는 배신자, 기회주의자란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초 드리겠습니다. 탄핵이든 계엄이든 특검이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친길계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전한길 씨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와는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다가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셋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탄핵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가면서 갈라서게 된 것이지 제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기회를 포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3대 특검법에 당론을 어기고 모두 찬성을 했는데 특검이 지금 당의 압수수색까지 나왔어요.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0초 드립니다. 3대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70일이라는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범죄 수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협조를 하되 이번에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이런 황당한 그 야당 탄압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어야 민주당이 제대로 이 170일 특검을 연장하지 못하고 만약에 연장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께 드리는 후보들의 질문입니다. 대선 전후에도 그리고 최근에 당사 농성에서도 체조를 하시던데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음을 숨기고자 하는 행위 아닙니까? 40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감옥에서 2년 반을 있었는데요. 감옥이 매우 좁습니다, 독방이. 그리고 운동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제 나름대로 요가도 하고 나름대로 감옥에서 개발해서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제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체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농성을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과 또 상대 후보들로부터 받은 날카로운 질문,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진솔하게 좀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과 같은 형식이고요. 질문 주제도 역시 자유입니다만 이번에는 주도권을 주신 후보가 한 명만 지목해서 1대1 맞짱 토론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충실한 상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은 1분 내로 짧게,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씩은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번에는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정당이 됩니다. 조경태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그러면 이렇게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더군다나 뭐 지금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극우가 있는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 전한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궐선거에 선택할 때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조금 전에도 계속 답변 피해 가셨는데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아니면 내란 정당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후보님께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당에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시면 뭐 이번 뭐 당을 국민의힘을 바꾸든 아니면 뭐 내란 동조 세력을 다 내몰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이 정당에 남아 계실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당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정 후보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선택받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당원들은 우리 조경태 후보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당원들이 지지한 그 당대표가 있는 정당, 조경태 후보가 말하는 이 내란 정당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본인이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당대표에 안 된다면 본인의 그런 주장을 우리 당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러니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을 위태롭게 하는 그 발언이 결국은 우리 당원들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당을 떠나실 겁니까? 제가 이야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떠나실 건지에 대해서 예스, 노 답하시 않으면 저는 굳이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 조경태 의원님 됐습니다. 네. 예, 됐고요. 안철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당론을 어긴 분들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때 뭐 방송에 나와서 당론 위에 국회법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국회법에 따라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표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론을 따르지 않은 그 두 장면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국회법도 좋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당론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어긴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소신에 따라서 두 번의 경우에 이제 그 당론과 다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 소신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따라서 했던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아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당대표가 되면 당론 제가-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저는 이번엔 당론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예. 남아있고 다른 의원들은 다 나가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안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선 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보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당 밖의 모든 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당내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래 되는지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탄핵의 경우처럼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 또 자기가 오랫동안 모시고 같이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서 당대표로서 했던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정치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아주 오래가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께 질문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전 토론에서는 단일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했던 약속, 당원들과 했던 약속, 그래서 당원들이 기대했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들께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전 당원 투표를 모든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서 저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일화입니다. 당원들의 직접 전 당원 투표로 저를 결정해 주신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단일화고 우리 국민의힘의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두 분 말씀이 지난번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두 후보님 지금이 진짜 중요한 핵심을 지금 비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후보 교체를 반대를 한 거지 단일화를 해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후보님. 네. 사전투표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3월 달에 폐지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 후보님이 2020년 총선, 2022년 보궐선거, 네. 2024년 총선에서 부인과 어머님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대뜸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선 선거에서는 왜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과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들,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많은 의혹이 있다고 믿는 분들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선관위에 부실관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전투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가 있는 기간 중에라도 제도 보완을 최대한 해서 부실선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이걸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아무리 사전투표 제도를 보완한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국적으로는 사전투표가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부실 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합치면 저는 국민의 5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니라 해도 그분들의 불안이 계속 남아있다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6.3 대선 이제 가장 최근 선거죠. 거기서 본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한 매체에서는 저는 본투표했습니다. 장 투표님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일요 서울에 나와서 있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마지막 날 보령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저는 본투표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을 밝혀보면 알 시간이 일이니까.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정권이 반미 정권이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반미 정권이다. 그리고 친북 정권이다. 북한의 김정은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도 안 보내고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또 군사훈련도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축소하고 9.19 군사 합의도 다시 또 부활을 시키겠다. 또 방북 허가를 한다. 또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 그래서 핵 동결하자. 이런 여러 가지 망언, 망발, 막말을 마구 쏟아놓는 반미 친북 그리고 또 반기업이다.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가지고 모든 기업이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국내에서 도저히 기업을 못하도록 하고 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국 기업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럽 상공회의소 김 후보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돼서 반미, 반 북한, 반 기업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 저는 당 대표가 되면은 반미, 반미 친북, 반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후보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우선 조경태 후보께서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철진한 자꾸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우리 김 후보님을 보면은 좀 처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 1985년도 선호련에서 했던 5.3 인천 사태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묻는 거면 답변하지.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 말은 이거는 철진한 것이기 때문에 조경태 후보는 못하겠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에 제가 단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는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친중 친북 반미 이 외교 노선이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보더라도 지금 그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특별위원회, TF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쉽게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을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특별위원회 제가 만들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3대 리스크는 지금 현재 성남에서 성남파가 잡고 있는 인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 문제 중에 핵심이 바로 미국의 더 힐이라는 잡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경태 후보 이게 철진한 반미주의자 타령입니까? 저는 그 한미의원연맹 회장입니다. 저한테 외교적인 부분을 영역을 맡겨주시면요, 우리 한미 동맹을 군사적 그러니까 동맹을 넘어서서 지금 국내에 이렇게 반미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미 미국에서도 의회 잡지에서도 이미 반미주의자 대통령 온다 하고 또 김민석 우리 총리도 마찬가지로 미 문화원 사건 조금 들어보세요. 제가 저도 거니까. 그 다음에 정청래는 아시다시피 미 대사 관저 6m도 넘는 담을 6명이
때로 몰려가서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부수고 또 사과탄 또 사제폭탄을 던지고 그 미 대사관저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르고 한 이래서 감옥까지 살고 온 사람인데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을 극좌라고 합니다. 자, 극우라고 합니다. 자기가 극좌 테러리스트인데 우리 당을 아예 극우로 몰아가지고 대화도 안 하겠다, 해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철진한 것인지 우리 장동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여러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무위원회 임명을 보더라도 그런 편향된 시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이 모두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후보께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철진한 그런 색깔론 이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야의 협치를 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내란의 3대 특검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님 가서 시위하시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가서 시위를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못하게. 시위를 해요? 가서 반미주의자니까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왜 시위를 하는 걸 그걸 저는 반미를 한다 안 한다 이 시위를 한 적이 없고 시위는 바로 김민석,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시위 자, 그럼 보수의 가치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장동영 후보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정통 보수는 헌법도 수호하고 법치주의도 실현해야 되지요. 네.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 위헌 비상계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계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즉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 절차이기 이전에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를 떠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탄핵은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동의하셨잖아요. 초반에 맞죠? 맞습니까? 제가 분명히 해제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핵관을 외치는 전환길 씨를 공천 주겠다. 이거는 경천 아주 그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조경태 후보가 계속 왜곡을 하시는데 자, 저는 윤핵관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은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장 후보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제 말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제 말씀 답변해 마지막 주세요. 연설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윤핵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또 하나가 제가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나요? 조금 전에 전환길 씨를 갖다가 공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동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환길 씨를 동의한다고 동의지 마십시고요. 잠깐만 조금만 더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내란 동조 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정당에서 몰아내야 되지요. 내란 동조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 품는 정당이 그 옳은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없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없는데 자꾸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판단해서 당대표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직무 정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 있습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자, 법적으로 직무 정지라고 하는 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직무 정지는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조기 퇴진도 있죠. 그런데 조기 퇴진은 그 직무 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발표할 때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도 아닌 조경태 후보가 저희 비공개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한 전 대표의 손을 끌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먼저 내신 것이 조경태 후보였습니까? 제 이야기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했어요. 하나는 조기 하야, 하나는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하야라는 방법도 끝까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왜 탄핵이라는 자, 방법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건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2월 7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하면서 본인이 국정 일체를 당과 정부에다가 일임하겠다. 조기 퇴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12일 날 4차 담화를 하면서 조기 퇴진을 안 하고 법적 심판을 받겠다 했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조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답변할 시간 주시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제가 주도권입니다. 2월 하야를 말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자, 겁니다. 우리 후보님 제 이야기 제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판단이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제 이야기 왜곡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이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본인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기 답변 드릴게요. 퇴진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갔다는 이것을 2월 하야를 바로 얘기했기 잡아야 때문에 됩니다. 조기 퇴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토론이 이어졌는데 어느새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후보가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토론 중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마무리 발언 30초씩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드립니다. 예. 안 후보님 30초입니다. 예.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었던 윤미향을 광복 80주년에 사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라통 터질 일 아닙니까? 바로 제가 광복절 경축식 날 이재명 대통령께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 전했습니다. 지금 누가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고 있습니까?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저 혁신당 대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께 마무리 발언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독재 정권이 우리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6박 7일째 농성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하셔서 이재명 일당 독재로부터 우리 500만 당원을 지킵시다. 예, 다음은 조경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 30초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마 TV 토론을 많이 시청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정치적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을 저 조경태가 여러분과 함께 살려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재건을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저 조경태가 여러분과 함께 정통보수 재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마지막은 장동혁 후보께 기회 드립니다. 30초입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젊고 탄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장동혁이 당원을 섬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싸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장동혁이 된다는 것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혹자는 국민의힘을 쓰레기 더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분 후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함께 진행되고요. 그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당대표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 시사쇼 정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